안녕하세요. 이기합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겸임 교수가 됐는데 겸임 교수 어디서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봤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제목부터 이제 클라우드 코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은 클라우드 코드를 했는데 그냥 AI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뭔가 저희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험담을 미리 막 기대를 하시진 않겠지만 요즘 AI가 워낙 화두가 되고 되게 많고, 무슨 교수래 막 그렇게 되게 잘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냐, 약간 엉망진창 사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클라우드 활용해서 뭘 했느냐?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돼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생태계,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는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그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일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고요. 그걸 만들면서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전제는 여러분들도 다 AI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AI를 사용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비용을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원래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약간 무료 버전으로 많이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한 1, 2년 전, 그때 막 무료 버전으로 뭐 GPT 나오고 막 그랬을 때 막 GPT에 뭐 채팅도 쳐보고 막 하다가,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뭐가 나왔냐면 퍼블릭시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웹에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료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대. 이때다 해서 통신사에서 무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퍼블리시티가 나쁘지 않았고, 퍼블리시티는 또 대부분 웹베이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I 모델이나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그 모델을 빠르게 적용시켜줬고요. 근데 제가 그 퍼블리시티를 그 이벤트를 했을 때 바로 신청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하다가 신청했던 이유가, 그때 중국에서 뭐 딥시크가 새로 나왔었잖아요. 딥시크가 새로 나와서 이거 새로운 혁신이다 막 그랬을 때 퍼블리시티가 그때 뭘 했냐면 딥시크에 대한 엔진을, 오픈소스니까 그 엔진을 우리 미국 서버에 넣었다.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앱을 쓰면 그 서버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보안 이슈가 있다. 근데 퍼블리시티는 딥시크를 우리 미국 서버에 넣겠지만 그 미국 서버에 넣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없다. 그래서 시작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써보니까 괜찮은데 이게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 일단 이게 유료지만 외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무슨 에러라든가 내가 뭔가 찾고 싶은 게 있으면 채팅처럼 거기다 다 씁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고 거기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복사해서 다시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사람이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사람이. 전 그걸 약간 인간지능이라 부르긴 하는데 제 몸을 팔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작년 말에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70 몇 프로인가에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1년짜리 모델을, AI 프로 모델을 1년에 14만 원인가에 팔았어요. 이때다. 나도 진짜 써보자 하고 그걸 구독했습니다. 구독해서 안티그래피티나 그런 것도 깔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구글이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거기에 뭐 엔트로픽 모델이나 그런 것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고 토큰도 생각보다 초창기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되게 쓸만하네 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토큰이 사용하는 게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세미나 그런 거 많이 보면 작년에 세미나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AI를 활용해서 뭘 하고 AI를 활용해서 지금 기존에 하셨던 프로젝트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사용하시지만 거기서도 AI 활용해가지고 다 개발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CLI 활용해가지고 쿠버네티스라는 걸 접근해서 많이 썼다. 그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클로드 코드를 제 친구께 있었는데 친구가 잠깐 빌려가지고 낮에는 친구가 쓰고 밤에는 내가 써보자. 그래서 약간 친구 꼬셔가지고 밤에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 모델이었거든요. 그게 써가지고 뭔가 계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프로 모델도 토큰량이 좀 많이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런 거 썼던 게 일단은 홈페이지나 그런 거를 좀 깃허브 IO 그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개발해가지고 올려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쓸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게 프로 맥스 모델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크게 지르고 프로 맥스 모델을 쓰면서 그때가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개발자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델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파민이 막 뽁뽁 나온다. 근데 저녁쯤에 결제를 했습니다. 도파민이 막 뽁뽁 나오면서 그때는 어떻게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 예전에 뭐 쿠버네티스나 그런 거 설치하고 그런 거 운영하고 아니면 개발하고 했던 그 내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고 내가 뭐 UI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UI 같은 거 잘 모를 때 UI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제약이 많았을 때 그걸 결정을 해서 AI를 시켜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구독을 하고 나서 CLI를 깔아서 열심히 뭔가 걔한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CLI 4-5개 띄워가지고 만들어서 막 해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만에 다 쓰더라고요. 그 토큰 양이. 한 5시간에 그 토큰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얘를 좀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뭐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하네스도 있고 여러 가지 슈퍼 파워즈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에센스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스레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에센스 통해서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얘기 올려줍니다. 오늘은 무슨 버전이 나왔고 오늘은 이런 플러그인이 있고 내가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었고 아 그런가? 그걸 또 가서 설치해서 써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플러그인을 많이 써가지고 막 쓰기 시작하면 또 토큰을 많이 써요. 그럼 뭐 하냐면 이제 저는 클로드 쓰니까 클로드한테 클로드야 토큰 최적화를 시켜줘. 토큰 양을 막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 봐서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요즘 방식은 일단은 대답은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연어를 한글로 보내면 어쨌든 번역이 돼서 영어로 나갈 거고요. 대신에 제가 만든 모든 지침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한번 쓰고 아니면 그 어떤 지침들을 기본적으로 한글인 영어로 쓰고 모든 지침을 다 영어로 바꿔놓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많은 보낼 때 지침도 같이 보내기 때문에 프롬프트나 그런 거 같이 보내기 때문에 한글로 보내게 되면 그 토커나이저가 영어로 번역해서 그만큼 또 토큰을 더 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침들도 양이 너무 많으면 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토큰도 최소화, 내가 쓰는 것만 최소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도 겹치는 거니까 그런 겹치는 플러그인도 있는 건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 예전에도 로컬에서 쿠버네티스나 그런 거 설치 때 베어그랜트 그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베어그랜트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우분투나 대부분 우분투 같은 거 많이 쓰죠. 우분투를 그냥 받아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베어그랜트에서 우분투 설치하고 관련된 설정, 뭐 플러그인이나 그런 옵션들을 계속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 저도 이제 버추얼박스 쓰고 VM 퓨전도 쓰는데 VM 퓨전도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이걸 쓰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하시코프의 패커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오픈소스 돼 있는데 이 패커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최적화를 시켜야겠다. 어쨌든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때 OS는 항상 최적화된 옵션들도 항상 많이 있거든요. 그 옵션들을 많이 넣어서 최적화된 옵션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패컨 또 ISC 기반이 코드 기반이거든요. 코드 기반이라는 건 즉 뭐냐? AI한테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모든 프로젝트는 대부분 제가 직접 코딩하진 않죠. 거기다 시키는 거죠. 시켜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계속 만들어가지고 좀 여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EXT 파일하고 그 다음에 XFS 파일 시스템이 두 가지 정도 대부분 나눠진데 그 리눅스 쪽에서는 그래서 파일 시스템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눈 거 뒤에 나오는데 왜 두 개로 나눠놨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NFS 쿼터 에이전트라는 걸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 대부분 쓸 때 로컬에 쓰게 되면 스토리지 같은 걸 만들었는데 스토리지 잘 만들기 쉬운 방법이 NFS 서버를 올리는 거거든요. NFS 서버를 올려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PVC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만듭니다. 근데 NFS 서버의 단점이 뭐냐면 스토리지에 대한 쿼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스토리지가 뭐 500기가야. 근데 난 10기가만 PVC를 만들었어. 근데 PVC의 그 제한이 안 됩니다.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 시스템도 나눠놓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도 제가 그냥 만들진 않죠. AI한테 시켜요.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해줘.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면 대부분 이제 UI 같은 건 잘 안 만들잖아요. 왜냐면 UI를 잘 할 수 있으면 UI를 만들겠는데 UI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대부분 근데 UI가 요즘 있어야 오픈소스나 그런 것도 이제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UI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UI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UI를 만들면서 그때서 이것 때문에 파일 시스템도 두 개로 여기서 여기서 파일 시스템 그래도 두 개로 나누는 거거든요. NFS 서버의 파일 시스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두 개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들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다 코드로 활용할 수 있다니까 코드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대부분 쉘 스크립트나 그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쓸 때는 그 클라우드 좀 마크다운 그 지침 같은 거에다 여기 지침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이제 뭐 개발을 하던 이거를 하던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써보니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해야 굉장히 좋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좋은 설계, 좋은 대답,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편이 아니라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그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윗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갖고 와봐. 그리고 SI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객분들 있잖아요. PO나 그런 고객분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가 딱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그리고 나서 개발한 다음에 UI를 보여줘요. 그럼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닌데요. 그 얘기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략이 일단 AI한테 시킵니다. 일단 만들어. 얘가 막 짜거든요. 딱 보고 나서 그건 아닌데? 그 다시 만들어. 계속 굴립니다. 그래서 그 AI 쓸 때 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플랜, 계획 짜는 방식하고 패스 모드로 해서 바로 짜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로 짰어요. 빠르잖아요. 나는 느린 거 싫어. 그냥 바로 짜서 빨리빨리 보고 싶어. 처음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바로 짜게 되면 얘가 나중에 좀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단순하게 간단한 페이지 몇 개 만들면 바로 짜도 되는데 그런 복잡한 걸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얘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MSN이 나오나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얘한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얘기합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싶은 대로 자연어를 쓴 다음에 얘한테 계획을 세우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획을 막 세워주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고 딱 보고서 약간 이제 지적질은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적질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빼! 막 붙여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다시 지적질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확한 계획을 완벽하게 했어도 완벽한 대답을 AI는 해주죠. 하지만 내가 모든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좀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에이전트도 만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뭐 했냐면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포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픈소스를 가지고 뭔가 포크를 했는데 이게 왜 시작했냐면 하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버가 그 비트남이에서 하버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포했던 걸 썼거든요. 근데 비트남이 사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이 갑자기 유로하면서 비트남이 레거시로 프로젝트를 바꾸면서 하버를 암버전을 안 만들어줬어요. 하버가. 그러니까 비트남에서 암버전을 만들었는데 레거시를 옮기면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버는 AMD 버전이 공식에만 있고 암버전을 안 만들어줘요. 공식 버전에서는. 공식 채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맥을 쓰거든요. 암용 맥을 쓰는데 저 하버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쓰고 싶은 거니까 생각을 했죠. 얘네한테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얘한테 요청해달라고 할까 했는데 예전에 그 계획서에 보면 암버전에서 고려하고 있대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걸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버전을 포크를 받은 다음에 소스를 건드는 게 아니고 빌드만 암버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깃허브에 하버를 받아서 빌드를 해가지고 암버전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쓰는 로컬에는 그 하버는 여기 있는 하버의 공식 버전을 포크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빌드해가지고 AMD랑 암 버전을 그걸 만들어서 제가 암 버전을 따라 쓰고 필요할 때는 AMD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포크를 받으면서 CI/CD 같은 거 계속 저도 돌리고 있거든요. CI/CD가 주기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그럼 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그 CI/CD를 고쳐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안 되냐면 AWS에 여기서 뭐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식 그 채널에서. 근데 저는 AWS 테스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냥 암 버전을 만들고 싶은 거고 여기서 만드는 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빌드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만들고 있고요. 테라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테라보드가
그 테라폼에 나오는 UI 같은 그 스테이트 파일을 만들어서 UI를 보여준 프로젝트인데 한 2년, 3년 정도에 멈춰져 있어요. 만든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최신 버전의 테라폼에 대한 스테이트 파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옛날부터 안 버전을 해준다 근데 안 해주고 있고, 저기도 옛날부터 그런 버전을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리뷰션을 한다 그래도 얘네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포크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고랭이라는 고로 만들어졌거든요. 고랭이나 그런 버전을 다 올려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제가 쓰고 있죠. 이것처럼 AI를 활용하면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내 거를 만들기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서 AI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아까 대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도 이제 3월부터 임용될 때 이제 임용 얘기가 한 12월부터 나와서 한 2월 정도에 확정이 됐는데 3월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15주거든요. 15주 매월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론하고 실습이 병행되어 있는 강의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실습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서점 가가지고 막 책을 보고 내가 이 책을 가가지고 애들한테 뭔가를 해볼까, 학생들한테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약간 실시간 대응이라든가 그런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프링 강의,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강의 때문에 스프링인데 그거에 대한 그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런 실습 강의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매주차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나 수준을 보가지고 그런 이번 주차는 실습을 좀 많이 넣어보고 다음 주차는 설명 좀 많이 넣어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 새벽에 AI와 함께 계속 들려서 이것쯤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약간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많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자료도 클로드 코드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월달, 2월달에 클로드 코드로 PPT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근데 3월달 정도 넘어오니까 클로드가 생각보다 PPT를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MCP 서버나 그런 것도 다 이제 지원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그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나 그런 것도 대부분 이제 원래 옛날에는 제스파이크나 그런 걸 좀 썼었는데 제스파이크는 이제 토큰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굉장히 잘 뽑아주긴 하는데 좀 약간 비싸가지고 원래 쓰는 이제 클로드나 그런 걸로 좀 활용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약간의 투자만 하시면 내가 써보고 싶은 거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뿐만 아니라 뭐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자동화 시켜주고 싶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커뮤니티나 아니면 다른 세미나나 그런 걸 발표 같은 거 지원할 때 어쨌든 PPT나 그런 발표 자료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내가 컨텐츠만 있다면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누구나도 그런 자료 만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좀 나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